다문화 인구 200만 명 시대를 맞이한 대한민국. 지난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기 위해 한국으로 이주해온 여성은 10만 명에 이릅니다. 그중 베트남 여성 배우자는 3만 9천여 명, 2년 연속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증가하는 다문화 가정만큼이나 해마다 이혼 인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정이 해체된 뒤 어머니인 베트남 여성은 자녀와 함께 귀국을 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국어도 한국 문화도 알지 못하는 한국 국적의 한배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베트남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덕퍼재단 이사장 한우성입니다. 최근에 와서는 이제 베트남 출신 여성들이 중국 출신 여성들보다 숫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한국 남성과 결혼을 해서 말하자면 한배 다문화 가정을 이제 이루는 거죠. 참 안타깝게도 이 여성들이 한국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다 하는 상황이 아니고 그들 중에 이제 일부가 적응이 잘 안 돼서 한국 남성들의 또는 그 여성들의 본인들의 문제로 인해서 이혼 또는 별거인 상태로 이제 결손 가정이 됩니다. 결혼을 한배 다문화 가정의 약 23% 정도가 이혼을 하고요. 그다음에 별거 케이스는 이제 통계가 안 잡히잖아요. 그런 상태로 이제 돌아가시는데 자기의 자녀들을 데리고 돌아가는 거죠. 이 자녀들은 혈연적으로 보면은 50%는 코리안이고 50%는 베트남인이잖아요. 그런데 국적을 보면 이제 대한민국 국적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해체,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영등포 다문화 지원센터에서 베트남 여성들의 상담을 도와주는 현정 씨에게 물어봤습니다. 일순위는 부부 갈등에 좀 많이 이야기에 먼저 나왔고 그 이유는 이렇게 고부 갈등이 일어나가요. 세 번째는 거의 그때는 이렇게 취업 때문에 주로 이렇게 세 가지 영역에 많이 문을 들어와요. 가족에 관련한 거는 거의 40% 정도 이렇게 연락이 와요. 나머지는 이렇게 남편과 그렇게 좀 갈등이 일어나거나 하면 남편한테 이렇게 전달하고 싶은 거 그런 거 더 많아요. 부부 갈등은 어떤 문제 때문에 많이들 겪고 있나요? 서로 일단은 의사소통 안 되고 첫 번째 어려움을 겪고 두 번째는 성격 안 맞아. 대부분의 국제 결혼하는 커플들이는 나이 차이 좀 있잖아요. 시대 다르니까 보는 시선도 다르고 그렇게 생각도 다르고 사고 방식도 다르니까 그건 좀 제일 큰 원인 되지 않은가 싶어요. 보면 베트남이랑 한국이랑 가족 문화가 조금 달라서 그렇다고 볼 수도 있나요? 그렇죠. 맞아요. 그 문화도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더 갈등이 생기는 거죠. 시어머니들이 이렇게 간섭이 심하지 않아요. 자기 결혼했으면 모든 거 다 자기 아들에 넘어가는 거죠. 하면 네 부부 알아서 하라 이렇게 간섭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 한국에서 이렇게 어머님들이 그렇게 인식하게 하기 때문에 이 며느리는 아무나 모르니까 내가 가르쳐야다. 그 한편에 보면 그것도 좋은 의도라고 볼 수 있지만 받아들이는 이 사람 입장에서도 기분 나쁘게 받아들인 거지에 따라서 이렇게 갈등이 생겨나면 더 행복하게 지내는지 그거는 사람마다 또 다르거든요. 이렇게 갈등이 일어난 뒤 한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베트남으로 돌아가는 데에는 법률적인 이유도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주민 지원공익센터 감동에서 일하고 있는 변호사 이현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인의 일반 이혼 소송하고 다른 게 체류 자격이 걸려 있다 보니까 제일 사실 이혼 소송을 할 때 가장 중점이 되는 거는 귀책 사유가 누구한테 있느냐는 거예요. 결혼 이주 여성 사건의 경우에는 만약에 한국에서 계속 지내기를 원하는 경우에 이혼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혼인비자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귀국을 해야 돼요. 베트남으로 귀국한 한배 다문화 가정 자녀는 어떤 현실과 마주하게 될까요? 어머니는 한국 국적이 없더라도 한국인 아버지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한국에서 태어나면 한국 국적이 생기거든요. 한국 여권을 발급을 받고 이제 여러 과정을 거쳐서 아이를 데리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아이를 양육하다가 이 아이는 국적은 한국인 거잖아요. 근데 여권 만료되지 않게 갱신을 해줘야 나중에 이 아이가 그 여권으로 어디든지 다닐 수가 있는 건데 그 친아버지의 그 동의가 필요하더라고요. 여권 갱신을 하는 거에 있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몇 년 동안 보지도 못했던 뭐 친아버지를 찾아서 하지 않으면 여권이 갱신이 안 되고 그런 경우들 어려움이 있어요. 한국 여권을 재발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또는 여권 기한을 연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불법 체류자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법적으로는 재외 국민 그런 거죠. 그러니까 베트남 정부 입장에서는 얘들에게 공교육을 제공해야 될 의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등록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러나 이제 베트남이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그러면 아이들을 초등학교에 등록을 시켜라. 그렇게 해서 초등교육을 제공을 해요. 그런데 얘들이 거기에 재학하는 게 아니고요. 청강생으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중학교에 가야 되는데 초등학교 졸업장이 없어요. 청강생이니까. 말하자면 이제 이수증 정도가 있는 거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베트남 정부의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요. 한국과 베트남 두 나라의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인권과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자라나게 되는 거죠. 한배 다문화 가정의 해체와 둘러싼 문제. 앞으로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나야 할까요? 비자 문제를 좀 현실적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의 비자 체류 자격을 발급해 주는 문제나 연장이나 갱신하는 문제가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이게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그걸 빌미로 볼모로 삼아서 외국인 등록증을 이랑 여권을 따로 뺏어서 통제를 하고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안 생기게끔 좀 비자를 연장하거나 갱신하는 과정에서 기준이 조금 완화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인식 개선이 조금 더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 베트남 여성분이 한국으로 결혼을 해서 하러 와서 살고 있어도 어쨌든 이분은 베트남 사람이고 베트남에 본인의 가족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한국 가족분들 중에서는 너는 이제 한국으로 왔으니까 한국 문화에 모든 걸 다 맞춰야 된다. 근데 우리는 베트남 문화에 맞출 필요가 없어. 왜냐면 여긴 한국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전혀 이 우리나라가 지금 지향하는 다문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방 문화로 좀 강요를 하는 그런 분위기로 많이 가고 있어서 현실은 사실은 그래서 조금 더 그런 인식을 개선하는 교육이 좀 더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우리 국민인 이 어린이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이 아이들의 그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지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베트남 정부도 대한민국 정부도 이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를 몰라요.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통계로는 애들이 4,000명 정도 될 것이다 라고 통계는 잡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규모를 모를 뿐만 아니라 도대체 어디에 사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분포 이거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쉽진 않죠. 이 베트남이 아직도 그 유교 문화가 그 전통이 있는 나라라서 이 여성들이 외국에 가서 결혼해서 실패하고 돌아온 여성이다라는 일종의 사회적 낙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 이런 사람이다. 나를 좀 도와달라 이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용감하게 나설 수 있도록 어떠한 그 사회적인 그런 장치나 시스템이 좀 마련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어 교육시켜야죠. 또 이 아이들의 정체성 교육시켜야 되죠. 이 아이들이 좀 더 건강하고 또 훗날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를
이끌 수 있는 지도자로 이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실제로 현실적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